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내 지금 대선 주자 1위,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부선 스캔들, 뭐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다. 지금도 계속 그 배우 김부선 씨는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서 드는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니까 오늘 10일인데 7일날 서울 동부지법 민사 16부에서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2차 변론이 진행됐고요. 계속해서 지금 변론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민사 소송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부선 씨 주장은 2007년에 만나서 약 15개월간 교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 김부선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적으로는 또 어느 날 갑자기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소송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때 왜 강용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했냐 그랬더니 또 약간 좀 황당한 소리죠. 뭐 불륜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서 선임했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웃음거리를 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바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김부선 씨 스캔들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아유, 이제 그 말은 그만 좀 해달라,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증명하냐, 바지라도 벗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그 바지 문제를 가지고 뭐 2번씩이나 사과를 하고 여전히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정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자들이 간담회 같은 데서 질문을 해도, 그분 이야기는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거나, 얼마나 더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내지는 판단은 국민이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이재명 지사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공부 좀 해보겠다는 제 길을 그토록 꺾었던 아버지는 사실 학비 때문에 대학을 중퇴한 청년이기도 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아버지를 추모하는 글을 올렸더니 김부선 씨가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서울대 졸업했다더니 또 거짓말인가, 완전히 김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인 2021년 4월, 올해 4월에는 또 문성근 씨 2007년 12월 대선 며칠 전 제게 설악산 단체 겨울 산행 동반 가능한지 전화했었죠. 그때 제 곁에는 이재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러면서 댓글창에는 이 문성근 씨가 작가, 배우, 감독 등과 함께 산행하던 날이라고 쓴 글과 함께 사진, 문성근 씨 산행 모습이 담긴 사진을 또 거기다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 정도가 된다면 뭐 바지 얘기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 김부선 씨가요 신체 감정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지영 작가하고 김부선 씨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와의 연인 관계였다는 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죠. 근데 그 얘기를 공지영 작가가 김부선 씨하고 상의도 없이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아마 좀 당혹했던 모양인데, 그걸 딱 잡아서 이재명 지사가 아주대병원에 가서 신체 감정을 하고 특정 부위에 점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감정을 하면, 그러면 사실은 과거에 있었는데 뭐 점을 뺐느냐, 이 부분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자, 이제 신체 감정을 했는데 점이 없었다, 그러니까 김부선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끝났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부선 씨는 다시, 자, 왜 그게 아주대병원, 사실은 저도 그때 왜 하필이면 아주대병원일까, 아주대병원 경기도 관할이죠. 그리고 아주대병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대병원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고 싶으면, 그리고 김부선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대로 밝혀내고 싶으면 자기 관내가 아닌,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신체 검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더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때 사실 저도 의심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대병원이라는 그 정말 어떤 공적인 책임이 있는 그 병원을 그냥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자, 그 얘기를 바로 김부선 씨가 하고 지금 신체 감정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대병원 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정말 하자. 이렇게 지금 신체 감정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진척 과정이 꽤 주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자, 지금까지 보면 김부선 씨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괴롭히거나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또는 취하하고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이런 것들을 떨어버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연인 관계였다는 게 거짓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연인 관계였다는 걸 주장을 함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했다. 직접 고소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고소를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더니 하여튼 고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딱 하나 고소가 아니고 고발은 있더군요.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겁니다. 2018년 6월 26일 날 이재명 지사 측에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는 데에서 고발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실제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어디다 했느냐? 서울 동부지검에다 했습니다. 왜 동부지검이냐? 이게 옥수동 한남아이츠에 살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가. 그러니까 그 관할인 동부지검에다가 했는데 이것 참 묘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부선 여기에서 주로 이 가짜뉴스 대책단이 그 얘기한 거는 연인설이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문성근 씨 어쩌고저쩌고 하는 옥수동 미래설이 거짓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부선 씨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내려가던 길에 이재명과 미래를 했다는 그런 취지의 추측성 표현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이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건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옥수동 미래가 왜 사실이 아니냐, 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은 뭐 5월 며칠인데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는 제주도 우도에 있었다. 그러면서 우도에서 찍은 사진 이런 거 제시하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때 비가 오는 중에 뭐 김부선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극단적 선택을 한 날부터 실제 그 장례식이 있던 날, 그때까지는 장례식은 서울에서 있었는데 서울에서 전혀 비가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해서 그 옥수동 미래설이 사실이 아니다. 여기에 굉장히 치중해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설령 옥수동 미래설이 사실이 아니거나 뭐 착각이거나 뭐 한다고 할지라도 김부선 씨와의 연인 관계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느냐. 그리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것을 정말 끝장을 내기 위해서는 직접 고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소하면 됩니다. 김부선 씨가 자꾸 허위사실을 뭐 허언증 환자라고까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니까 이거 확실하게 본인은 2017년에도 대권 출마할 의지가 있었고요. 민주당 경선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안 됐으면 결국 2022년에도 또다시 출마할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싹을 완전히 자르기 위해서는 본인이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 그럴 경우 김부선 씨를 직접 고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그러면 이재명 지사 주변, 김부선 씨 주변 돈 흐름, 뭐 과거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조사를 해서 이거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 된다라는 걸 검찰이 판명을 해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고발을 한 것은 이건 고소가 아닙니다. 고발이죠.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는 데에서
그것도 주로 옥수동 미래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곧바로 고소를 해서,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서 왜 거짓말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느냐라고 하면 충분히 검찰에서 조사가 가능한 것이다. 왜 조사가 자꾸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인천에 놀러 갔다, 월미도 놀러 갔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 사진을 김무선 씨 말은 자기 딸이 뭐 이런 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찢어버렸다, 가져가서 찢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사진이 정말 나온다 한다면 놀러 간 거 사실이죠. 물론 한 번 놀러 갔다고 해서 연인 관계였다, 뭐 이렇게까지 또 할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식당에 가서 밥 먹은 거 이재명 지사가 계산했겠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남아있을 겁니다. 어디에? 만약에 카드 계산을 했다면 그것도 남아있을 거고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걸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카드 계산했던 거, 월미도에서 또는 뭐 김무선 씨가 예를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몇 가지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 팩트들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물론 그것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실이죠. 뭐 무슨 어느 날 뭐 시위에서 잠깐 만났는데 같이 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뭐 지하주차장에 같이 갔다, 뭐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도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워낙 상상력이 뛰어나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검찰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고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정말 옥수동에 뭐 한 번이라면 몰라도 한 두세 번 드나들었다고 한다면 검찰이 조사를 하면 옥수동에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경비 하시던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뭐 이재명 지사는 워낙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증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계산한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카드 결제한 거, 그거는 뭐 지금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진짜 했다면. 그러면 만약에 본인의 2007년 뭐 이 갔다는 이 시점에 카드 계산한 거 쫙 뽑아서, 자, 여기 월미도가 어디 있느냐, 뭐 그러면 또 이제 뭐 현금으로 계산했다는 등 뭐 얘기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증거로 내밀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려면 자기가 그렇게 굳이 노력을 안 해도 검찰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그럼 검찰에서 이 부분을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볼까, 그 옛날 자료들을 가지고 또는 관련자들을 해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한다. 그게 이제 궁금한 대목이고요. 왜 안 하는지 궁금한 대목. 그런데 다만 법조계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더라. 저도 누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길래 지금 그 이거를 한번 그래 궁금하긴 한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18년 6월 달에 가짜뉴스 대책단이 이 옥수동 미래를 중심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했고, 고발을 했고, 그리고 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바로 다음날 동부지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형사 6부에 배당을 했더군요. 그러면 형사 6부에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이 옥수동 미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이건 연인관계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옥수동 미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조사를 했을 텐데, 그 이후로 어떤 기사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이 부분을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한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뭐 제가 동부지검 형사 6부에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거 물어봐봤자 뭐 전화통화도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또 지금 현재 검찰 취재하는 게 아니는데, 여하튼 저는 기사로 찾아보는데 이게 아마 그때 뭐 무혐의라든가 뭐가 있었으면, 아니면 그때 뭐 소환조사했다든지 있었으면 반드시 단 한 번이라도 기사가 나와야 될 텐데 기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2018년 6월 이후면 지금 3년이 지났죠. 그런데 기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져서, 사실은 대선이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자, 이 8개월, 이제 7개월 차로 접어들죠. 7개월 차로 접어들고 내일부터 7개월 차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여전히 김무선 씨한테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게 만약에 본선에 가면 본선에서 뭐 국민의힘이든 또는 누구든 간에 이재명 지사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고소를 통해서 털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이미 한번 고발한 부분은 배당까지 마쳤는데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왜 고소를 안 할까? 이런 제목 아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